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라고 합시다. 산자부에서 지난 정부 당시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제 어느 전북대 모 교수가 이 허가를 받은 업체가 720억에 중국 관련 업체에 이런 허가권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권리겠죠. 이걸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부랴부랴 한 20여일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허가를 이제 취소시키고 했다. 뭐 이런 이제 보도를 봤는데 참 이게 지금 어디 그 새만금 풍력 단지만의 일이겠습니까? 이거 다 체크해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마다 이러한 폐단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북대 모 교수의 폭로 사실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은 SPC를 세워가지고 자본금 1,000만 원에 스페셜 퍼포스 코퍼레이션이죠. 특수 목적 법인을 자본금 1,000만 원에 세워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중국 업체에 720억에 넘기지로 한다. 그러면 7,200배의 그 한마디로 이제 특수 효과를 보는 거죠. 보는 건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산자부에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자꾸 듣게 되시면 왜 산자부의 책임을 아시게 돼요. 왜냐? 이러한 풍력 단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720억 정도의 허가권을 넘길 단지 같은 보통 한 뭐 1,000억 규모의 1억 불 정도, 최소한 1억 불 정도의 공사비는 들 거예요. 그러면은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이 SPC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공사 개런티를 받아내야 돼요. 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SPC 안에 구성원이 누구냐? 그러면 전 정부에 좀 관계된 사람, 뭐 이래 로비를 하시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허가권만 득해가지고 해외 자금을 끌어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제 이걸 넘기는 거거든요. 이거는 매국적인 행위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행위란 SPC를 탓하기 전에 그럼 산자부는 무엇을 했느냐?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 1억 불 규모를 합시다. 1억 불 규모면은 1억 불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개런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우리가 오늘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SBC라든지 뱅 개런티라든지 이런 걸로 산자부에 제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. 우리 중동 같은데 얘들 공사가 이제 MOU 하고 난 뒤에 컨트랙트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? 얘들 5억 불의 공사다. 그러면은 중동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타르를 합시다. 카타르 정부에서 서브린 비지를 주는 거예요. 너희들 이 비지 가져가 가지고 공사를 해라. 우리가 이렇게 너희 공사 대금을 다 준다. 그 대신에 컨디션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5억 불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
개런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개런티를 내놓아야 돼요. 결국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? 뱅 개런티나 SBC 아닙니까?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린가 하면 이것이 MTN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.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,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일들이 너무 허다하고 빈번해요.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 잡아지면은 이 국제금융의 수준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. 스캐머만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? 바로 이러한 것이거든요. 전 정부의 대통령까지 참석해가지고 세계 최도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, 풍력 단지,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안 했습니까? 그 참모들 중에 누구라도 제대로 국제금융을 알고 또 그리고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 가지고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안다면은 이러한 사고가 나지가 않지요. 더 중요한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나 맡긴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? 뒤늦게 대학의 모 교수가 폭로한다고 해서 20등을 조사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. 그러면 정부의 허가를 내준 것을 믿고 참여 국내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국내 기업들이 또 당하고 있는 고통은 또 누가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?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두운 구석이 있다. 정말 이런 로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 1억 불의 공사가 예상되면은 1억 불 정도의 SBLC나 뱅 개런티를 그 회사 끊어서 내야 됩니다. 내고 난 뒤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죠. 이제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면 이것도 일종의 레버리지예요. 과거에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 무슨 아빠 찬스다, 엄마 찬스다, 어떤 그런 찬스로 내가 아이들이 막 고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안 생겼습니까? 그래 참 자기도 고통도 방하고 그 일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 구석구석마다 이러한 찬스를 쓰는 그 어떠한 파트들이 많다는 거죠.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은 이러한 찬스 주는 파트들이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룰에서 가야지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가 빅스텝을 하고 이자를 올리더라도 한국의 은행들은 최소한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에서는 이자를 올리면 안 된다.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항상 제 지론으로 갖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은행이 MTN을 발행하느냐? 지금 우리가 PPP를 할 경우에 가장 PPP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여러 가지의 은행이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고수익 올리는 방법이 많습니다. 자본 비율을 맞춰준다든지 특수한 옵션 정보를 받는다든지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국제적인 전쟁이 나는 곳에 어떤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MTN을 말하는 거죠. 왜 그러면은 은행이 이렇게 MTN을 발행하는 것을 하느냐,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?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필요하면 여러분이 적으셔도 돼요. 자, 첫째, 이 MTN을 이제 100억 불을 발행한다고 합시다. A은행이 100억 불을 발행할 때 여러분 A은행이 돈이 듭니까? 돈이 안 들죠. 왜? 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, 크레딧 갖고 이 100억 불을 법적으로 이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기들이 한 10억 불 정도의 자산이 최소한 있으면 BIS가.
그럼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? 종이 쪼가리면 그 뒤에는 A라는 은행에 크레딧이 붙어 있는 거예요. 자, 100억 불을 발행해가지고 이 100억 불을 58%에 인수하는 정해진 목적성 기간이 있는 거예요. 그 빅마스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빅마스터가 58억 불에 100억 불에 MTN을 매입합니다. 자, 그러면 왼쪽은 은행입니다. 이 은행은 58억이 들어왔어요. 오른쪽은 나간 거예요. 그러면은 100억 불에 MTN이 나갔습니다. 10년짜리가. 그러면 이 10년짜리가 10년 동안 돌아다닐 동안은 중간에도 콜이 오겠지만 10년 기간 동안 은행 밖에서 사고 팔고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런데 1년에 7.5%의 쿠폰이 붙어 있는 거예요. 그건 뭐냐? 항상 은행 와서 1년에 7.5%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이제 다니는 거죠. 그게 밖에서 서로 결제가 되면서 우리 은행 뱅크 투 뱅크의 RMA 결제식으로. 자, 그러면은 여러분 10년 뒤에 A은행이 발행한 MTN을 회수할 때, 콜이 들어와서 돈을 넣어줄 때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? 여러분 100억이라는 페이스 밸류, 액면가하고 한 달에 1년에 7.5%면 10년이면 75% 아닙니까? 그러면 100억 불에 75억 불이에요. 175억 불이 10년 뒤에 은행은 결제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은행이 받은 거는 58억 불이에요. 그러면 175억 불을 결제해야 안 되면 175억 불을. 자, 그러면은 이것을 셈하면은 은행이 10년 뒤에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? 175억 불 빼기 58억 불 하면 117억 불이죠. 117억 불의 10년 뒤에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117억 불을 10년 뒤에 은행은 더 있어야 된다. 자, 그러면은 자, 바로 여기입니다. 이 사회 전체가 브랜드의 레버리지, 엄마 아빠 찬스의 레버리지, 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 창출 기관으로서의 바젤 협정 두 번째, 바젤 협정 세 번째, 여기에 의해 가지고 보호받는 것이 무엇이냐? BIS 기준 10%를 맞추고 있으면은 10배 현금에 대해서는 10배의 레버리지를 갖는 거예요. 신용 창출을 은행이. 그러면은 은행은 이미 58억 불을 받았잖아요. 100억 불의 MTN에 대해서. 그럼 은행은 얼마 갖느냐? 얼마를 여러분들이 빌려줄 수 있는 힘을 갖느냐? 이제 돈 빌리면 숫자로 안 나갑니까? 전부 다. 58억 불의 10배예요. 은행은 580억 불을 여러분에게 대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. 10년 뒤에는 117억 불을 더 있어야지 이제 MTN 10년짜리를 다 이제 회수할 수가 있는데, 그러면은 자, PPP를 안 돌리더라도 580억 불에 대해 가지고 1년간 3% 이자라면 얼마입니까? 이 3% 이자가 10년간 지속되면 580억에 대해 가지고 30% 이자를 받잖아요. 1년 동안. 딴 거 다 안 하고 58억을 레버리지하고 580억을 갖고 있으면, 그러면은 174억의 이자가 있는 거예요. 10년 뒤에는. 갚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? 필요한 돈은 117억 불이 모자랐잖아요. 자, 그러면 은행이 아무것도 안 해도 580억 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계산이죠. 580억 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는 174억 불이에요. 174억 불.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. 174억 불 마이너스 MTN을 회수할 때 마지막 다 충당해야 돈 117억 불을 빼면은 은행이
아무것도 안 해도 57억 불을 은행은 10년 뒤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. 만약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러한 국제금융위기나 속에 있는 바젤 두 번째, 바젤 세 번째 협정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안다 그러면은 은행의 중력들을 다 모아놓고 최소한 신용대출, 가계대출은 빅스텝의 영향을 안 받도록 해야 돼요. 지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?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은 MTN을 발행해가지고 10년 뒤에 100억 불 MTN을 발행하면은 10년 뒤에 57억 불의 이윤을 가져온다는 거죠.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58억 불 들어간 것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수익을 가지려면 은행 자체적으로 이 58억 불에다 뭐를 달아야 되느냐? 이름표를 달아요. 이름표를. 여기다 이름표를. 김이순신 이름표를 달아야 돼요. 그 이름표를 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베스터가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 이 58억 불에 여러분의 이름표가 1억 불이 들어옵니다. 59억 불 아닙니까? 그러면은 590억 불을 가지고 MTN을 바이앤셀 하면서 이익을 내가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. 그건 제가 계산 안 해드리겠어요. 뭐 한 주일에 3번 바이앤셀 했다. 590억 불을 가지고. 보통 MTN은 바이앤셀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7% 나오거든요. 국채는 2 내지 3%.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금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좋은 데도 쓰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휴머니티 프로젝트하고 이 대한민국처럼 휴머니티 프로젝트를 하기에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. 우리나라처럼.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 나라의 이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대한민국에 살 길은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참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설명 이해를 하시겠죠? 은행이 100억 불을 발행하고 58억 불의 돈을 만들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10년 뒤에는 갚아야 될 돈이 117억이 모자라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 58억을 레버리지가 580억을 만들었을 경우에 3년 동안 이자가만 해도 175억 불이에요. 175억 불 마이너스 117억 불 하면은 114억 불, 57억 불이 그냥 은행은 버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해도 3%. 그런데 7%, 8%, 10% 올리면은 이 민생은 어떻게? 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갖는 거죠. 제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가 주변에 뭐 정치인 지도자나 관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빅스텝이 휘몰아쳐도 가계대출, 신용대출은 레이트를 안 올려도 은행은 갈 수가 있고 은행이 이만큼 받고 있는 혜택을 우리 백성들에게도 돌려주신 은행에 대한 이 공정사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PPP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